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오늘은 이 시다운 코미디는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환장할지도 몰라. 제가요 완전 아름다운 여성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짜잔! 어떠십니까? 아름답죠? 여친이랑 막 헤어지고 싶고 막 결혼한 게 막 후회될라 그러죠? 아이씨, 왜 욕을 하고 그래? 이분 아름다운 여성 맞거든요? 왜냐고요? 이분이 미인대 우승자야. 미국 뉴햄프셔주에 데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열리는 미인대회 미스 그레이터 네리 작년 우승자예요. 이거 조그마한 동네 축제에서 벌어진 해프닝 아니냐 이러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대회 우승자는 미스 아메리카 출전 자격까지 없거든요. 무시할 수준 대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이분 사실 여자도 아니거든. 이분 트랜스젠더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 미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날씬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아도 심지어 여자가 아니어도 미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미국 뉴햄프셔주가 제시하는 새로운 미인의 기준입니다. 놀랍죠? 근데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난해한 미인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할까? 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미국 오하이오주로 가봅시다. 2016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오벌린 대학, 이 대학 근처에는 깁슨이라는 빵집이 있는데요. 조너선 알라딘이라는 오벌린 대학 학생이 여기서 와인을 삽니다. 근데 빵집 주인이 알라딘한테 신분증을 요구해요. 이 과정에서 알라딘의 옷 속에 있던 와인 2병이 딱 걸립니다. 훔친 거지. 도둑질이 들키니까 이 알라딘은 튀고 빵집 주인은 쫓아가고, 그러다가 알라딘이 친구 2명이랑 같이 빵집 주인을 패버려요. 경찰에 도착했을 때는 빵집 주인 62살 먹은 양반이라는데 흠씬 두들겨 맞은 뒤였죠. 단순한 강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튑니다. 오벌린 대학 학생 수백 명이 깁슨 빵집 앞에 모여 데모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유가 글쎄 이 깁슨 빵집 주인이 인종차별했다는 거예요. 절도범 조너선 알라딘이 네, 맞습니다. 흑인이었거든요. 오벌린 대학 학생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알라딘이 흑인이라서 빵집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한 거다. 그 행동은 흑인이라면 도둑놈 취급하는 인종적 프로파일링이다. 그리고 이 빵집은 수년간 쭉 그래왔다. 결론적으로 이 빵집 주인은 인종차별주의자다. 근데 빵집 주인 주장은 달라요. 문제의 절도범 알라딘, 얘 19살이었거든요. 술 사려는 애가 어려 보이니까 당연히 신분증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학까지 끼어들어요. 오벌린 대학은 깁슨 빵집이랑 계약한 학교 납품업체에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요. 앞으로는 절도범이 있을 경우 학교에 먼저 연락하고, 걔가 2번째 절도할 경우에만 경찰에 연락하라고 깁슨 빵집에 요구합니다. 학교까지 나서서 이 깁슨 빵집 주인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화제가 됐던 깁슨 베이커리 대 오벌린 칼리지 사건이죠. 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빵집 주인이 정말 인종차별을 한 것 같나요? 결국 이 사건은 빵집 주인이 오벌린 대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이 법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벌린 대학은 깁슨 빵집에 3,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을 배상하라. 빵집 주인이 인종차별을 한 것도 아닐 뿐더러 재판 중에 나온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 5년 동안 이 빵집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된 40명 중에 흑인은 고작 6명에 불과했답니다. 인종적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인종적 편견을 가진 적도 없다는 얘기죠. 자, 2가지 사건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 2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브라이언 응우엔, 이분은 베트남계 유색인종입니다. 또 트랜스젠더고요. 게다가 뚱뚱합니다. 맞아요. 미국 사회가 관심 갖는 소수자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다음 오벌린 대학 조너선 알라딘, 역시 흑인이죠.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여성, 소수자, 유색인종 같은 사회적 약자한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응우엔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고, 알라딘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흑인은 도둑놈이다 라는 편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 대유행하고 있어요. 여성, 소수자, 장애인, 유색인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언어, 문화, 태도는 써서는 안 된다는 주의. 맞아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불리는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바로 PC주의예요. 요즘 헐리우드만 봐도 이 현상이 뚜렷합니다.
하얀 인어공주는 흑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기 때문에 흑인 인어공주로 바꾸어버리고, 마블 어벤져스는 히어로가 남성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서 몽땅 여자 히로인으로 바꾸고 있죠. 그리고 이걸 우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과연 이런 걸로 올바라질 수 있을까요? 내친 김에 사건 하나 더 보시죠. 이 PC주의의 끝판왕격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뉴욕에서 2022년 8월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의 파크 슬로프, 반려견이랑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백인 여성 제시카 크러스틱은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홈리스를 만납니다. 근데 이 홈리스가 제시카한테 다가와서는 오줌을 뿌리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 홈리스는 도망가는데요. 안타깝게도 제시카의 반려견은 홈리스한테 맞아서 며칠 후 사망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흥분하죠. 동네 치안이 정신 이상 홈리스 때문에 위협받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크리스티안 나막이라는 사람은 공원을 지키는 자경단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합니다. 동네 주민으로서 있을 법한 반응이죠. 근데 사건은 또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되레 제시카와 나막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난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왜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홈리스, 그것도 흑인을 범죄시하느냐. 미국에서 범죄는 흑인과 빈민을 상대로만 구성된다. 그 홈리스를 정신 이상자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그는 정신 다양인이다. 그렇습니다. 치안을 지키자는 사람들을 소수자에 대한 차별주의자로 모는 PC예요. 심지어 뉴욕시 연방 하원 의원인 민주당 소속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백인 특권층이 동네 흑인과 이웃에 사는 유색인종을 상상 속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 벌어진 3가지 사건을 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이것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이 3사건의 배경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응우엔을 미인대 우승자로 만든 미국 뉴햄프셔주. 소득 수준은 미국주 가운데서 8번째로 높고 실업률 3%, 빈곤율은 최저인 곳이죠. 또 백인 비율이 88.29%고 최근 5번의 대통령 선거 모두 민주당 후보를 뽑았습니다. 다음 오하이오 오벌린 대학. 학부 등록금이 6240달러, 우리 돈 7500만원. 하버드보다 학비가 비싼, 돈 없으면 가기 힘든 대학이죠. 또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학생을 받은 진보적 대학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미국 뉴욕시 파크슬로프. 백인 비율이 70%인 부자 동네고 뉴욕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무슬림 여성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이 동네 별명이 부르주아 보헤미안 뉴욕인 이유죠. 그러니까 3곳 모두 먹고 살 만한 좌파 동네란 얘기입니다. 정보 또 하나, 정치적 올바름.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는 정치적 정확성이지 이게 어떻게 올바름이 됩니까? 이 표현의 유래는 구소련 레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볼세비키 시절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기아 사태, 강제 수용소 같은 참혹한 진실을 말하면 컴레드, it's politically incorrect. 아, 물론 영어로는 안 했겠지. 러시아어로 했겠지. 아무튼 동무, 그건 정치적으로 정확하지 않소. 이러면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의 교조주의를 드러내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랬던 게 소련 붕괴 후에 신좌파랑 페미니즘 진영에서 이상하게 사용되더니 한국에 와서는 더 황당하게도 올바름이라고 번역돼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영국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나라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결국 얼마 전 영국은 자국에 들어온 난민을 르완다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연히 난민들은 결사 반대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작년 6월 영국 대법원이 기각했죠. 현재는 유엔 인권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이송이 중단된 상태인데 어쨌든 영국은 이 계획을 처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르완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종 학살을 하던 그 르완다가 아닙니다. 현 대통령이 물론 20년 장기 집권하고 있지만 과거 인종 학살에서 살아남은 후치족 출신이에요. 매년 6에서 8% 경제 성장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인권 랭킹 상위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난민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영국이 르완다에 우리 돈 1900억을 주면서 자국 난민을 이송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난민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다면 영국의 이런 행동은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일까요? 제국주의 시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깽판을 친 업보가 있는데 지금 난민 문제 정도야 영국이 껴안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국 감독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 푸드뱅크가 나옵니다. 수위를 굶은 여자 주인공이 푸드뱅크에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다 울음을 터뜨리죠. 이 푸드뱅크라는 곳은 빈민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민간단체인데요. 작년 영국의 푸드뱅크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맥도날드보다 많은 1,400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합치면 총 2,572곳의 푸드뱅크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굶고 있는 거죠. 굶는 국민들과 매년 수만 명씩 들어오는 난민. 만약 우리가 영국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